어려운 거는요, 전염대에 상대를 미워해버리면 내 길도 닦여. 왜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 떨어지지. 가자마자 계약을 딱 한 거는 무조건 좀 있으면 후회해. 아니 세상에 다 믿을 놈인데 네가 모질해가 당하기만 하고 사는 거지. 그 기운 자꾸 먹으면 그 다음 내 어려워질 차례인데. 사람이 여기에 올 때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연법이 있어 오는 거예요. 그 연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잘못 살 수는 있어도 일단 연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거든. 내한테 나쁘게 하려고 연법을 주느냐면 좋게 해주려고 연법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와서 욕심을 내다가 보니까 왜 여기 왔는지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지. 돈 벌려고 하고 살고 있다든지 뭔가 명분이 잘 잡히지를 못했다라는 거지. 내 욕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여기에 와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알고 여기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욕심을 내고 돈을 벌고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고 또 욕심을 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누구하고 또 어떻게 분쟁이 생기고 자꾸 그런 것들이 휘말리고 뭐 이러면서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내한테 주어진 이 그 환경 바르게 못 써갖고 내가 뒤죽박죽 잘못 사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잘못돼가 나가는 게 되는. 잘못돼갖고 나가버리면 아이고 여기 내 이사 잘못했다 이러거든. 잘못 준 환경은 없어요 절대로. 근데 내가 이거 꼬아갖고 사는 거야. 그래도 잘못돼 버리니까 이쪽에 또 내가 막 이제 그 탓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 터에 와갖고 내가 잘 된 게 없다고. 이래 버리면 요 터전 대신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떠나기 전에 벌써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꼴이 딱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간장하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괘씸죄에 딱 걸리는 거라 이제. 그때서부터 안 풀려. 딴 데 이사를 가도 안 풀려. 신들은 전부 다 연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 풀려. 여기에 와서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래 꼬였냐 이거지. 그런 거를 바르게 잡으려고 찾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참 이런 시간을 잘못 보냈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떠날 때도 죄송합니다. 좋은 환경을 내한테 어떻게 줬는데 너는 그걸 바르게 쓰지 못했지 않냐. 어떻게 쓰다 보니까 꼬였지 않냐. 이게 누군가가 가르쳐 줬더라면.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가는 게 스님을 찾아가든 목사를 찾아가든 도인을 찾아가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찾아가면은 너가 지금 참 어렵네. 왜 어려움이 왔는지 너는 모르냐. 이래갖고 이런 걸 가르쳐주고 우리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 쫙 꺼내가지고 이거는 왜 잘못됐다. 우리는 잘못될 수 있게끔 살면 잘못되는 거고 잘 되게끔 살면 엄청 잘 되게 돼가 있거든. 이게 모르고 살았다. 모르고 잘못한 걸 지금 해초를 어떻게 치겠어. 바르게 잡아가.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자연이 주는 환경 또 이 주위에 내가 가서 거기서 주는 환경 주는 인연 모든 것을 이래 주면 이걸 바르게 너한테는 지금 이렇게 인연들이 다가올 텐데 앞으로는 이때까지 잘못한 거는 접어놓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자. 그러면 이사를 할 때 같으면 너는 한번 옮길 때는 됐으니까 옮기기는 하되 그 자리에서 간장하는 신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못나서 미안하다고 여기 와서 이 터전을 발복시키지도 못하고 내가 내 혼자 어려워지는 게 터전을 어렵게 만들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뭐 내가 떠나더라도 어디 가면 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썩내겠어. 지가 이게 잘못을 알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도와주겠어요. 신은 도와주는 게 신이에요. 근데 이 감정을 사고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 친구 뭐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꼬아갖고 가버리면 돕고 싶거든. 똑같은 게 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떠나는 자리에서는 항상 좋은 뜻을 만들고 이래서 떠나야 여기에서도 내가 떠나는데 그쪽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여기서 어려웠던 게 싹 풀리고 깨우쳤으니까 풀어주는 거지. 그런 걸 누가 못 가르친 거야. 뭐 스님도 목사도 도인도 가르쳐주지 못해가지고 그래갖고 또 헤매는 거라 이래.
우리가 인연을 찾아가는 거는 기도하고 빌라고 인연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살아갖고 참 좋은 삶을 살지, 이런 걸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기도만 한 거야. 이거 이제 그 이사를 이야기했으니까 또 돌아와가. 자꾸 옆으로 갈라해서 이제 가는 데에 이렇게 가면 새로운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새로운 터전으로 가는데 거기에 갈라하려면 내가 활동하던 곳이 아니라고. 아니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기운하고 내하고 연결을 먼저 시켜야 돼. 알든 모르든 연결을 하려 그러면 자주 가야 돼. 이사할 집을 내가 이렇게 가보니까 너무 좋아. 좋으면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돼. 아무리 안 가도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 뭔 해도 3번 정도는 내가 계약하기 전에 한번 가보고 또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조금 둘러보고 뭐 이렇게 그 주위에서 차도 한잔하고 이러고 또 왔다가 이제 한 번 더 가고 싶어. 그래 가보는 거야. 또 가보고 이제 한 3번째 가갖고 둘러보고는 참 편안하다. 그러니까 일로 이사 오면 좋겠다. 그때 계약하면 돼. 가자마자 계약을 딱 한 거는 무조건 좀 있으면 후회해. 3번은 가봐야 돼. 그래갖고 그 터전에서 받아줄 것 같으면 내가 편안하고, 안 받아줄 것 같으면 꿈도 사납고 막 밀어내 기운이. 그럼 그건 내가 갈 자리가 아닌 거라. 왜? 내 질량의 에너지하고 거기에 질량의 에너지가 상충을 치면 내가 그 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사귈 때도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이 내 기운하고 당신 기운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당신 기운이 너무 세다든지 이런데 나는 조금 약해. 그럼 안 맞는데 같이 뭘 하려고 그래. 이러면 내가 당신한테 끌려다니지 네가 내를 끌고 다닐 수는 없거든. 약하니까. 끌려다녀야지. 사람도 그렇듯이 자연도 똑같은 거예요. 질량이 모자라면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 인생은 못 살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끌려다녀.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내가 어려운 거라. 내가 끌려다니는 동안에 내가 배울 게 있어갖고 내를 채우든지 채우고 나니까 어느 정도 차고 나니까 그때는 인연이 이제 분리가 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내가 기운이 좀 찼으니까 여기서 크게 또 이뤄낼 수가 있잖아. 근데 끌려만 다니다가 보면은 나중에 내가 힘이 다 빠지는 거야, 이제. 내가 분리해갖고 가도 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거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종교에 끌리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나 불교나, 내가 거기에다가 뭐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자꾸 이제 끄달리갖고 가다 보니까 나는 끌려다니는 거야. 그 조직 삶을 사는 거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 지금. 끌려다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다수 그래갖고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끌려다녀서 그 조직에. 저거 방법대로. 이 삶은 내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이라 하면 절해야 되는 건 내 방법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 바라는 거지. 그럼 시키는 대로 잘 하다가 보니까, 20, 30년 가뿐네? 늙어붙다, 이게. 젊은 시절 다 가쁘고. 그리고 내한테 주는 인연들 전부 다 그거 다 됐다 줬고. 나는 공부도 안 돼. 나중에 보니까 내한테 주는 인연이 뭐냐면, 인연을 잘 알아야 돼. 내한테 주는 인연은 내한테 한도액을 준 거예요. 에너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한테 줄 한도액이 있거든. 우리가 카드 내면, 은행에 이래 카드를 내면 기본 신용을 주잖아요. 그게 한도액이라, 이게. 그러듯이 이 땅에 내가 태어나면은 내 기본 한도를 주거든. 그 질량이 있어가지고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연을, 사람 인연을 주고 어떤 환경을 주고 이게 한도액을 주는 거라, 날. 그래서 자연이 날 도와주는데, 내가 배운 게 없고 뭐 이렇게 이걸 내가 활용할 줄 모르면 이걸 갖고 누구한테 다 델타 줘버리. 그러니까 내 인연들을 종교에다 다 델타 줘본 거야. 불교, 기독교, 도파 뭐 전부 다 델타 주고 나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내 인연들을 다 이렇게 운용을 해먹고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뭐 나는 뭐야 이게? 나는 뭘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가서 배워야 돼. 조금이라도 뭔가 배워서 내가 성장을 해야 돼. 거기에 내가 돈을 얼마를 줬다든지 하면 나는 교육비를 준 거예요. 그렇게 배워야지 한 뜸이라도. 그래 뇌를 갖춰야 돼. 영혼의 양식을 갖춰야 된다니까. 이걸 안 갖추면 시간 지나면 니한테 오는 환경을 처리를 못해. 질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도 또 농락당하고 또 사기도 당하고 얼마나 참 비참해 삶이. 남한테 당한다라는 게 당하는 건 내가 모질해서 당하는 거예요. 남 뭐라 할 게 없어. 당하고 살면 얼마나 비참해. 더럽잖아 인생이 이게. 근데 그걸 또 그 사람을 뭐라 한대. 내가 모질이가 당한 게 지랄. 빨리 깨야지. 깨갖고 모질함을 빨리 갖추어서 다음에는 안 당하게 살면 내가 당한 만큼 다시 올 건데 그 사람을 버럭하고 남 탓을 하고 그리고 또 내는 안 갖추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면 어떤 환경이 오면 또 그거 또 당하고 나중에 간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더라고. 아니 세상에 다 믿을 놈인데 네가 모질해가 당하기만 하고 사는 거지.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어디 이사하는 환경도 연법이 있어서 글로 가는데 그쪽에 가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기운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잘 소화할 수 있는 나를 갖추었느냐 못 갖추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리가 있는 거지.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잘못하고 살았던 잘하고 살았던 내가 떠날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떠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새로운 데 가는데도 앞으로 열심히 하였으니까 도와주십사 자연에서 그렇게 하고 맨날 저래라 하나 하면 갈 때 그렇게 인사를 했으면 받아주고 나면 또 열심히 내가 거기서 활동을 하면 거기다 복을 주잖아. 환경을 주고 그럼 마인드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주파수를 놓고 그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여기 사람도 이렇게 보내주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서 장사 속에서 장사만 해먹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준다라는 것이 그게 내한테 주는 그 성불이에요. 그럼 사람은 많이 주는데 내가 약하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당하기밖에 더 하고서 약하면 안 돼. 내가 질량이 모자라면 사람을 주면 사람한테 내가 당하고 살지 절대 좋은 일이 안 일어나.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금 어디 믿는 데만 자꾸 의존을 했지 내가 공부하고 성장을 하고 갖추는 걸 안 했어. 그래서 다 어려워지는 거야 지금. 환경은 매일 좋은 환경을 줘. 근데 이 좋은 환경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인연을 줬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가 차 한잔하고 웃다가 이야기하다가 가쁘고 뭐 맨 그 10년 동안 그 가다가 보니까 저것도 어려워지네. 저기 어려워진 게 내한테 또 와갖고 자꾸 어렵다 하네. 그 기운 자꾸 먹으면 그 다음 내 어려워질 차례인데 내가 잘 알던 사람 몇 년 동안 참 좋아서 우리가 좋았는데 나는 언제부터 지가 어려워져가 내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럼 내 해결 못 해줘.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어려운 기운을 자꾸 받는 거잖아 내가. 그럼 내가 어려워질 차례야 이제. 여기 인연법이거든. 어려운 거는요 전염대에 어려워하는 에너지를 자꾸 내한테 주는 거잖아. 그걸 자꾸 받으면서 해결을 못 해줘봐. 어느 정도 질량을 받아갖고 덜 넣고 나면 내가 자빠져. 그럼 어려운 거를 이래 듣고 어려운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어려움을 이래 듣고 이걸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지니까 와가지고 막 요새는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괜찮잖아. 그 힘을 받아갖고 어려운 이야기 한 에너지가 전부 다 중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좋아갖고 오는 에너지를 받는 거야. 받으니까 나는 즐거워지는 거야. 이제. 좋은 에너지, 우의 에너지가 즐거운 에너지라 나는 즐겁게 시작을 하면 절대 안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그래 쉬운 게 아니에요. 바다 사람들은 해풍하고 싸우고 짠물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짠물에서 살고 해풍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갈치 시장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 백화점에서 살아야 되고 여기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는가를 한번 만져봐야 될 거예요. 어디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태어나는 곳과 살아가는 곳은 전부 다 우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바닷가에서 태어나가고 바닷가를 못 벗어나는 사람. 네 공부가 끝나지 않으면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생선장사를 하다가 평생 동안 생선장사하다가 죽으면 거기서 네 공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백화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백화점에서만 지금 살고 있다. 그 공부가 안 끝났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다. 평생 동안 식당을 하면서 이렇게 그릇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 너는
그 공부에 벗어나지 못했다.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안 벗어나지냐?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는 짓거리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량이, 생각하는 질량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자리를 못 벗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을 계속 달고 있는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질량이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그래서 병원하고 친하다 계속.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질량에 따라서 네 삶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생각의 질량에 따라 가지고 이동수가 난다. 사람은 진화 발전하는 동물인데 내가 이 환경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환경에 놔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이 달라져 가지고 신선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신선한 장소에 가가지고 살아야 되게끔 이 움직임이 있어진다. 변동수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내 자신을 지금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확한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이해 따들어가자고 이해를 하기 쉽게. 지금 바닷가에 살면서 왜 바닷가에 계속 살게 되느냐? 먹고 살라고 사니까. 먹고 살라고 사니까 바닷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생선 잡아갖고 팔아서 또 경매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식 자체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공부를 해갖고 지식을 갖췄다 보면 눈을 다른 데다 뜹니다. 아는 만큼 옆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변동수가 일어나요.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안 그러면 그 지역에서 들랑달랑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럼 내가 동해에서 서울로 다니면서 살다가 여기서 서울에 이제 이런 뭔가 지식이 더 갖춰지면 어떤 데에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살기가 좋은 곳이냐는 이 환경의 비례수에 따라 가지고 바닷가에 거를 70% 가지고 있으면 바닷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서울 거를 70% 챙기고 바닷가에 이래 되면은 바닷가에 살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30%밖에 안 되죠. 이건 지식의 차이라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내륙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요 범위 차가 여기 30%냐 70%냐 여기서 이동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품을 계속 만지고 있으면 오랫동안 만지면 전자 부품에 이거밖에 지식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 부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어느 만큼 못 벗어나냐? 70% 이상 니는 전자 부품에 대한 상식밖에 이 지식이 없다 이 말이죠. 전자 부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고기를 파는 데에 지식을 계속 가지시면 고기 파는 데서 못 벗어나요. 발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30% 정도는 다른 데다 관심을 써야 됩니다. 30%. 내가 지금 생선 장사를 하면 생선 장사 틀 안에서만 있으면 절대 못 벗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내 시간을 30%를 빼서 다른 지식을 갖추고 공부도 하고 조금 나들이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깥에 눈이 떠지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고 얻으니까는 거기에서 창의가 일어나고 창의가 일어나니까 이동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래 되는 거지. 고향에서 계속 못 벗어나는 사람은 고향의 향수에서 70%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가고 싶은데 이런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한 10% 20% 이렇게 오다가 또 제자리 돌아가 버리고 이래가 고향에서 못 벗어나는 거거든. 고향의 가족들, 집안들, 친지들 뭐 그래서 이제 고향에 최고 못 벗어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지식을 갖췄는데도 못 벗어난다. 이런 사람들. 종친회의 일을 더 맡아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향에서 못 벗어나요. 아는 지식이라고 그거밖에 없는 거야. 계속 고기 발달하고 있어요. 그럼 너는 종친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나는 종친회 일꾼이 되고 밖에 나간 사람은 사업해 갖고 성장을 하고 나는 종친회 이렇게 일꾼 되고 이래 사업한 사람은 나중에 자가용 타고 벤소 몰고 들어오는데 나는 여기서 뭐 갓그랜저 몰고 다닌단 말이죠. 갓그랜저 가면 좀 통할라나 요새? 그래갖고 그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부럽죠.
부러우면 니도 벗어나라 이 말이거든요. 못 벗어나면 우리는 그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의 기운은 기운이 큰 사람들이 거기 앉아요. 그래야 해풍도 이겨내고 무언가를 이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이 공부하기가 엄청나게 좋은 데가 바다입니다. 바닷가의 사람들이 기운이 커요. 전부 다 집안들이 자체가 세다는 거죠. 셈은 어떤 줄이냐? 칠성줄이에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칠성줄이 있어서 너희는 바닷가에 태어나서 바닷가에 살고 있다. 그럼 거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뭔가 기본을 배웠더라면 바닷가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걸 누가 가르쳤더라면 바닷가에서 무식하게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 공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은 거야. 기운은 센데 내가 갖춘 지식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싸우는 데 씁니다. 이거 싸우는데. 이 기운은 세지 무식하면 썽부터 내거든요. 기운이 작은 사람은 썽을 안 내요. 근데 기운이 큰 사람은 썽부터 낸다고. 썽부터. 이게 무슨 소리냐?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무식하다. 기운은 그렇게 큰데 무식하니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썽으로 해서 표가 난다 이 말이죠. 화를 낸다든지 큰 소리를 지른다든지 뭔가 괄괄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식을 갖추면 갖출수록 썩냄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스려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큰 일을 맡게 되는 대표가 되면요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대표가 되는 사람은 너가 서울 못 가는 거 내가 대신 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나온다니까. 인자 이동수가 되는 거죠. 서울에 가서 이 사람 만나는 사람이 기운이 또 큰 사람을 만나니까 거기서 또 눈이 떠지고 거기서 지식이 다른 게 갖추어지고 분별이 나니까 이거를 고향에 와가지고 또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을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일평생을 거기서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행거놓고 고기 잡아갖고 뭐 팔아갖고 밥 먹은 거밖에 돼 있나 네 삶에. 내 인생을 못 살고 가는 거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산 밑에 사는 사람들, 산주령이 깊고 이런 데 마을에 사는 사람들, 특히 지리산, 덕유산 이 고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함양이고 진주고 이런 데는 전부 다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줄이냐? 산신줄이다. 용호, 그죠? 용호 쌍박에 이 자연의 줄이 있는데 이것이 용줄이 있고 호랑이 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산신줄은 호랑이 쪽에 들어가고 용신줄은 그 용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 용가리 통뼈라 그러잖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용이 셉니다. 용이 세고 호랑이는 센 것 같아도 아주 영리하거든요. 호랑이는 영리한 동물이에요. 용은 영리하지 않아요. 영리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에서 공부를 할 때 바다에서 공부하는 건 또 틀린 것이 있다. 우리가 산에서 공부를 하면 보호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산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으니까 온화하지요, 이게. 바닷가에는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모든 그 기운에 우리가 상대하면서 살아야 돼. 상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여기 이제 공부하는 게 조금 틀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우리가 이사를 다닐 때도 그 지역에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이사를 했다. 그럼 부산에 공부를 하러 가요. 뭐 대연동 살다가 소연동에 갔다. 그럼 소연동에 공부하러 또 간 거예요. 그럼 남천동으로 갔다. 남천동에 가서 또 공부를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넘하고 자꾸 시비나 하고 오면 너는 그쪽에 시간은 다 됐고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기본을 모르다 보니까 또 한 불에 살다가 보니까 공부는 안 되고 자꾸 이동만 하다가 늙어버렸다. 무식해지는 거죠. 공부는 왜 시키냐? 앞으로 니한테 할 일을 주려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 할 일을 줬을 때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 할 일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자연이 너한테 공부를 시킬 때는 할 일을 주려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잘못하게 되면 할 일을 받았을 때 이걸 처리를 바르게 못해서 니한테 어려움이 닥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게. 뭐 어려서 우리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사회에 가면 이런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안 해놓으면 사회에 가가지고 길을 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에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내 앞에 무엇이든지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신이 내한테 신기운으로 내한테 뭐를 줘도 처리를 해야 되고 사람이 내한테 뭐를 줘도 처리를 해야 되고 무슨 환경이 내한테 놓여줘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네 삶이라는 얘기죠. 이걸 바르게 처리 못하면 내가 어려워지니까. 이게 공부하는 이유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든 너 공부시키려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이다. 이거는 기본 키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로 지금 이동을 했다면 그 지역에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서 만날 사람이 다시 생기고 그 안에서 네 공부가 있다. 지금은 그걸 충실하라.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또 이동수가 온다. 더 좋은 곳으로. 역마살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분류가 좀 있죠. 역마살이라는 것은 한 군데 뿌리박고 살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여기에 갔다가 직업도 저거 했다가 자꾸 이동을 하면서 삶을 주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한 군데서 학문을 하면서 내가 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군데 어떤 상황마다 가서 내가 내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그러한 이동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동수를 갖는 이러한 분들은 내가 공부 기법을 잘 모르면 돌아다니다가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동을 하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직업을 갖는가. 그리고 이런 직업을 오래 가지지 않고 또 여기서 또 이동을 해서 저기서 또 이런 거를 또 겪어야 되는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되가 있습니다. 그걸 배우라 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가지고 방편으로 지금 내한테 다가온 겁니다. 내가 시장에 옷을 팔 일이 있으면 옷을 파는 바람에 여기서 어떤 환경을 만나서 그 주위에 내 공부거리가 주위에 오니 이런 걸 눈여겨보면서 내가 공부할 키를 잡아버리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네가 이동을 할 때까지는 그 공부를 네가 필요한 흡수를 다 해버리고 너는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 이해가 안 갔는데 여기에 갔다가 요것도 또 흡수하고 여기에 갔다가 이걸 또 흡수하고 몇 군데를 흡수하고 나니까 여기에 게 풀리는 겁니다. 답을 푸는 데는 일정한 이 재료가 다 들어와 가지고 연결이 돼야 답이 풀리는 것이지 한 군데서 답이 안 풀립니다. 역마살 같은 거는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경험하게 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많은 사회를 우리가 겪은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총정리를 해가지고 내 인생의 한 뜸이라도 빛나게 산다면 그거는 헛되인 것이 아니다. 바르게 풀지 못하다 보니까 역마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것을 경험을 하는 게 그게 어째 역마살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인고 이런 걸 바르게 흡수해갖고 내 힘으로 끌어다가 쓰지 못한 것이 지금 내가 한스러운 것이지 이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팔도를 누빈다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걱정을 해버리니까 여기 팔도에 좋은 거를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고려된 것이지. 이게 우리가 많이 이동수를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거기 가서 좋은 기운을 가져와서 또 어떻게 내가 돌아오게 되면 그게를 또 아주 빛나게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장점이 굉장히 많게끔 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계속 이동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할 때 한 군데다 가만히 이렇게 박아놓고 모든 환경이 일로 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달랐던 거죠. 그래서 책을 보는 사람들은 한 군데 안정을 시켜놓고 이 책 같은 거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사람이 필요할 때 조금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현장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동수를 갖고 직접 내가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공부를 잘 해놓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할 때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역마사를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그걸 나쁜 걸로 해석을 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나쁜 거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게 장점 중에 엄청나게 유리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징크스 가지면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는 질량이 있습니다. 물질의 질량이 있죠, 이게. 땅이 이 한 평이 있다든지 이게 1000평이 있다든지 하면 이 1000평 안에 있는 이 에너지 질량이 있단 말이죠. 질량이 있는데 너의 질량이 이 땅을 운용할 수 있는 질량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욕심을 내면은 안 되고, 응? 내가 이 질량이 내가 모지되는 사람이 이 땅을 욕심을 내서 가지면 이 땅의 질량이 나를 쳐서 내가 아프다든지 몸을 상하게 하든지 가족들을 어렵게 정신을 움직여 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파생이 일어납니다. 이 왜 그러냐? 이 땅의 질량과 내가 이 지금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만지든지 너 기운을 만지든지 해가지고 이걸 맞춰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질량이 무겁게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돼가 있는지, 왜 우리가 잘못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를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할 텐데 왜 지금 이사를 많이 하게 되느냐? 이제 땅의 힘이 움직일 때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땅의 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땅의 힘이 기본적인 자기의 운행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이게 선천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상에 이 지구도 빚어갖고 70% 운행이 끝났어요. 70%. 70% 운행이 끝나고 나면 기본으로 갖출 걸 다 갖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땅이 자기 힘을 쓰는 거죠. 땅이 힘을 쓰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래갖고 내 힘과 땅의 힘이 맞아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대신들, 지신들, 이는 터주신들, 요런 신장들, 요런 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주파수를 놓고 살았던 거죠. 땅 힘의 주파수를 놓은 게 아니고 산에 같으면 산신의 주파수를 놨다. 이 대신들, 신장들의 우리가 주파수를 놓고 우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도와줬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면 이 안택을 하지요. 식당을 한다든지 영업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던 것들이 전부 다 대신들한테 하는 거지 땅한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장들, 담당 신들, 이 신들한테 우리를 잘 좀 관리해 달라고, 여기 있을 동안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신들하고 주파수를 맞춘 거지 땅하고 주파수 맞춘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장할 때다. 땅도 성장하고 있을 때고, 우주도 성장하고 있을 때고. 많이 이제 이사를 움직이는 이유가 질량이 컸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기에다가 머물고 있는 그런 질량이 아니니까 여기서 옮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동수가 자꾸 나는 겁니다. 요 아파트 있다가 좀 몇 년이 지금 저 아파트로 가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안 가면 가고 싶으면 미칩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질량이 안 맞으면, 이 땅하고 안 맞으면 나는 옮기게 돼 있어요. 땅의 질량을, 기운을 제일 잘 잃는 게 고양이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고양이 다음에 개. 요쪽에 집을 지갖고 요 자라 그래도 요 안 자고 만날 요 집 옆에 자요, 이렇게. 여기 기운이 나를 치니까. 고양이가 맨날 불뚜막 같은 데가 기운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열로 해갖고 기운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불뚜막 옆에가 참 좋은 거예요. 따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불을 자꾸 떼면요, 불을 떼면 이 에너지가 자꾸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기운이 안 받치는 겁니다. 열이 다른 질량을 만들거든요, 열. 그래서 땅을 이제는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잘 쓰는 시대다. 과거에는 땅을 소유하는 시대였었지. 근데 이제는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고 얼마나 이 땅에 전기를 잘 쓰느냐,
여기에 따라 갖고 내가 아주 몸이 아주 좋아질 수도 있고, 아팠던 사람이 글로 이사감으로써 내 몸이 다시 회복되는 수가 있고, 건강하던 사람이 저 땅이 좋다 하니까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 실실 부인도 아프고 뭐 아들도 이상해지고 막 자꾸 이렇게 갖고 어디 가서 싸움도 하고 막 이상한 기운이 지금 만들어지는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땅이 하는 역할들입니다. 명당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성장할 때 명당 찾을 때 하고, 내가 이제 펼치는 시대가 왔는데 내 명당은 다른 거예요. 기운이 맞아줘서 내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를 다닐 때는 왜 다니는가? 내 기운이 모자라는데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이 너를 치고 있다. 그래서 이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쁜 걸 먼저 이야기했고 좋은 거는 나중에 또 들어야 되죠.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이사를 갈 때는 또 여기서 내 기운을 여기서 펼치기에는 이 땅의 힘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조금 나은 기운을 찾아가는, 그래서 또 이동수가 있는 겁니다. 이동수를 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30% 차이가 나는, 내 기운이 70%인데 70%는 나를 갖춰놓고 이 땅의 힘이 나를 못 받쳐주니까 요때 30% 기운을 더 올려갖고 가는 겁니다. 이제 전세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다. 여기서 3년을 살았는데 전세를 낮춰갖고 딴 데 내려가야 된다. 이러면 네가 3년 동안 나태하게 살았기 때문에 네 질량이 작아서 이러한 집에 못 산다. 그래서 떨어지는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너가 여기서 3년 동안 살았다면 여기서 더 질량 있는 일을 해가지고 더 빛나게 질량 있는 삶을 살아갖고 요거 갖고는 안 되겠다. 더 나은 집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못 움직였어 여기서. 그러니까 못 움직이고 6년을 있는 겁니다. 다음에도 또 여기 있어. 그러면 내려가야 돼. 못 올라치면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계속 놔두지는 않습니다. 요래서 전세가 뭐 이렇게 3억에 있던 게 1억 5천짜리 찾으러 다녀야 돼요. 떨어지는 거지. 기운이 지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얼른 지금 여기서 왜 지금 이렇게 되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회를 뭐라 합니다. 사회를 탓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다고. 사회는 발전하는 중이에요. 네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이 왜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사회를 뭐라 하니까 네 공부는 안 하고 또 시간을 보냅니다. 또 떨어져. 요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떻게 보면 요다 갖다 댈까 저기다 갖다 댈까 한단 말이죠. 내가 업보라고 하는데 업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업보가 없으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업보는 있는데 나는 어떤 업보가 있느냐는 어떤 환경을 줬을 때 이걸 파헤칠 줄 안다면 그 업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어떤 환경을 주면서 자라고 있다. 그걸 잘 만져보면 이거는 어떤 업보 때문에 내가 이 환경을 줘서 이걸 고비를 넘겨야 되는구나. 요런 게 이제 업보를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가르쳐줬더라면 아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 이제 요런 걸 가지고 나는 평생 동안 이걸 가지고 징크스를 가지고 살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도 모르고 뭐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서 넘어가 버려요. 일단은 뭐든지 이걸 아는 공부부터 해가지고 하고 나면 이걸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고 알고는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가져야지. 힘을 갖고 나면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자꾸 이래서 벗어나려고만 자꾸 한단 말이죠. 네가 벗어날 것도 처음부터 안 줬지. 내가 그런다고 벗어날 정도면 처음부터 주지를 안 했어 아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 때는 이게 뭔가 공부하라는 거죠. 지금 스승님이 나왔으니까 당신들이 살아나면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이게 뭔가 나는 그걸 갖다가 잘 내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나온 사람이에요. 네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면 어려운 가정에서 이 자란 것 때문에 항상 이것 때문에 나는 징크스가 걸리는 거죠.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바르게 모르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강의 들은 지 얼마 됐어요? 본문 들은 지가? 14개월. 이제 1년이 넘었다. 그죠? 강의 들으니까 뭔가 많이 내가 모르던 걸 많이 가르쳐 주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이걸 꾸준히 듣고 있으면 지금 있었던 잔재인 거 전부 다 정리 다 돼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3년 공부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법으로 갖고 3년 공부를 바르게 하면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걸 뒤바꿔버려요. 우리한테 있던 귀신도 바뀌고 신도 바뀌고 우리 수호신도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바르게 모르고 사니까 그대로 갖고 가는 거거든. 지금 이게 바르게 알고 나면 다 바꿔줘요. 내가 잘못인 줄 또 알고 나서 처리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는 놓고 그 다음 길로 또 보내준단 말이에요. 잘못도 모르고 그냥 막 고집 부리고 막 내 잘났다고 하면 너는 그 자리 가만 놔둬요. 10년 지나도 그래 있고 30년 지나도 그래 있어. 기운을 바꾼다라는 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거, 이게 모르는 게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 갖추는 지식은 영혼이 흡수를 하는 에너지예요. 공부는 영혼이 하는 거지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우리가 에너지를 먹는 것이 지식을 갖추는 겁니다. 그럼 어떤 지식을 갖추느냐? 누가 무엇을 가르쳐줘서 이걸 쓸어 담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영혼의 질량이 좋아진단 말이죠. 이게 좋아지면 살아나가는 환경부터 모든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우주는 에너지 질량의 법칙으로 지금 우주가 운행이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 질량의 법칙으로. 그래서 우리는 육신 에너지가 있고 내 영혼 에너지가 있어요. 영혼 에너지가 이게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나. 육신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내 영혼을 싸고 있는 지금 연장이지. 이 땅에 지금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육신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돼. 어차피 영혼은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모질할 때,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그 네가 가져온 영혼 에너지로 갖고 크면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네 영혼의 에너지가 어릴 때 가져온 것만 갖고는 이 운행의 이 질이 안 돼요. 질 자체가. 그래서 성장하면서 내가 필요한 이 영혼의 에너지를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고급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고급 지식. 그래서 스님이 말을 해도 좀 고급적인 거를 내가 이해되게 꾸며줘야 되고,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해줘도 조금 더 이렇게 그 1년 전보다 고급적인 거를 줘야 되고, 이런 거 고급 에너지를 자꾸 줘야 되는데, 지금은 고급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옛날에 어릴 때는 교회를 가도 교회가 고급 에너지가 요만큼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듣는 것만 해도 그거 막 에너지가 차갖고 좋아가지고 교회 다니면 막 아이고 뭐 신부님 막 목사님 이렇게 하고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이 에너지 갖고는 우리한테 충족이 안 돼. 밑에 있는 게 충족되지. 이제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 듣고 내가 지금 뭐 내 기운이 차리질 거냐, 정신 차리질 거냐, 안 되거든요. 절에 가서 목닥 치면서 연불한다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정신 차리질 거냐, 질이 너무 약해서 안 돼. 그래서 내가 막 말을 거칠게 하더라도 좀 고급 질량을 이렇게 좀 법문을 하니까 그것 듣고 좋아가지고 난리잖아, 지금. 고급 질량을 우리가 얻어야지 내 영혼의 기운이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영혼의 기운이 살면 뭐든지 해결돼. 귀신도 해결되고 내가 이게 아픔도 해결되고 뭐가 내가 지금 안 돌아갔던 것도 정상으로 돌릴 수 있고 영혼의 기운이 있어야 돼. 지금 영혼은 너 인간 한 사람을 놓고 에너지가 영혼은 너한테 태양이에요. 내공이라고 이게 내공 인간 육신 안에 있는 내공이 한 개가 있는데 이게 영혼 에너지 덩어리인 거라 이게. 근데 이거 지금 이 에너지를 지금 자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책도 안 보고 뭐 법문도 안 듣고 누구한테 가르침도 안 받고 그러고 그냥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살다가 전부 다 부딪혀가지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헤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 사회 지금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정신적인 지도자라 할 거냐.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어려운 걸 풀어주어서 이끌어주는 분이 정신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닥 두든다고 정신적인 지도자가 아니고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어려운 거를 풀어서 인생을 삶을 살게 이끌어주는 거. 그런 분을 만나면 나는 인자 사는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이제 1년쯤 들으면서 그래도 좋아서 쫓아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풀면 돼. 그 어려움 주려고 그렇게 준 적도 없고 당신한테는 엄청나게 기운을 크게 준 게 있는데 쓰지도 못해. 그 한쪽으로는 힘들겠지만 한쪽으로는 기운을 엄청나게 크게 받은 게 있거든. 살리면 되지. 오케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내가 30%를 갖추고 나서 자리를 가면은 자리가 사람을 만들 것이냐? 못 만듭니다. 비례함수. 근데 내가 70%를 갖추고 나서 자리에다가 올려놓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들 것이냐?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70%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례함수가 요러니까 50%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30% 넘었죠. 이랬는데 위에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사람이 될 거냐? 안 됩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딱 50%로 내려섭니다. 여기에서 잘못해가지고 쫓겨나서 요 50%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욕심. 그죠? 내가 70%를 갖춘 사람. 이 사람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이제부터 빛이 납니다. 이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 함수를 몰랐어, 우리가 이때까지. 3대7의 법칙. 이 대자연이 조물을 한 것도 3대7의 법칙으로 조물이 됐지만 운용법도 3대7의 법칙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의 법칙은 3대7의 법칙이고 운행의 진법은 4대 3대3. 이렇게 딱 이루어집니다. 내 실력을 내가 모르죠. 내 실력은 상대가 아는 겁니다. 나는 실력을 갖출 뿐 상대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어서 가려고 할 때 요럴 때는 내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도수가 강하냐 내 느낌이 저걸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는 반도 못 간 거예요. 50%를 못 갔다. 이러면 50%가 안 간 사람이 그걸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30%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만 들리지 내가 그걸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한 60% 됐잖아요. 60% 된 사람이 이제 다 와가잖아요. 다 와가니까 지금 꼭 하면 될 것 같아요. 꼭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거진 60%의 안팎에 있는 겁니다. 꼭 하면 안 되거든요. 꼭 하면 될 것 같은데 꼭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70% 가면 어떻게 표가 정확하게 나느냐? 상대들이 내한테 이걸 하게끔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 갑니다. 정확하게 70%가 차면 대자연이 운용을 해줘요. 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모아서 이거를 반석을 놔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갈 수 있게끔 토대가 마련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사살 이렇게 다스려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딱 가는 거는 이건 무조건 100% 성공합니다. 이거는 70%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대자연은 운용을 0.1mm도 틀리게 안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몰라가지고 실패를 한다라는 거죠. 사업을 한다, 영업을 한다, 이런 걸 하는 게 우리가 해서 실패하는 게 전부 다 그 법칙에 걸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하냐, 무엇을 들고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몇 년 가냐, 몇 개월 가냐, 요런 것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니는 네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지금 이때까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런 법칙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대자연의 법칙을. 내가 70% 갖춘 사람들은 정확하게 부추겨서 가는 게 아닙니다. 부추겨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들으면 글쎄 정도도 안 돼요. 좀 떨어지는 거죠. 내가 감이 와 벌써. 네가 그래서 갖춘 거라 이게. 근데 감이 오면 아닌 짓은 안 해야죠. 여기서 우리가 뭔가가 모질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추기는 거에 내가 타지요. 그게 타는 거는 네가 아직 갖춘 게 모질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가 비었다라는 거지. 뭔가 꽉 찬 것 같으면서도 뭔가가 비었다. 어떠한 분야에 조금 비었다. 그래서 분별이 잘못되고 그런데 타버린다. 타버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 자리 가더라도
아주 묘한 데서 뭔가가 부딪혀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버거워지죠. 힘듭니다. 안 갖추고 그 자리 갔는데 쉽다? 절대 안 되죠. 대자연의 법칙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안 갖추고 그 자리에 가면 조금 있으면 내가 버거워져요. 그럼 안 갖추고 왔다. 정확하게 내가 알면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 대자연의 법칙은 내가 정확하게 꺼내줄 겁니다. 내가 나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오던 자리다. 나는 뭐가 모질했다. 그러면 여기 저 밑에 가야 되냐, 중간에 가야 되냐, 이런 것들 정해갖고 내 자리에 살짝 내려갖고 다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내가 갖추어지고 다시 이 자연적으로 네 자리를 싹 올려줍니다. 깨끗하게. 그때는 부담이 하나도 안 가요. 배운 자의 최고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남을 볼 때도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진다. 요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갖추면 갖추어질수록에 겸손해진다. 겸손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비굴한 것도 겸손, 그거는 건 알고 내가 상대를 알고 애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겸손한 겁니다. 정확하게 내 위치에 바르게 앉은 사람은 그만큼 갖추어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똑바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인성을 갖춘다라는 이야기보다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지렘이 무언가를 내를 갖추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인성 갖춤이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뭐 수련한다, 수행한다, 그러면 인성이 갖춰진다. 수행, 수련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엉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엉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엉시하고 나서 기분 나빠하지 마라. 떨어질 일이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그 기분 나빠한다. 너는 갈 길이 더 멀어집니다. 응시할 때가 돼서 응시를 하는데 지금은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장 선거 나올 때만 하면 요번에는 나가보고 다음에 내가 하려고 이러면서 요번에 나가 욕심을 내버리거든요. 그래 다음에도 힘들어지는 거죠. 요번에 진짜로 내가 나가보고 했더라면 나가보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신하게 보여요. 딴 사람은 싸우는데 나는 참신하게 보인다고 이게. 그럼 그 다음에 나오면 이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업이 되죠. 이러면 딴 사람을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떨어져도 뭐 한번 쳐보고 뭐 요번에는 그러려고 했다 이렇게 해놓고 시험 치고 나서 기다리는 마음은 그냥 돼야 되는 게라 이게. 요건 해보고 아니죠. 말과 지금 행동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한 대 먹는 거죠 이제. 그게 막 떨어지고 나니까 막 마음이 막 요동을 쳐갖고 이러니까 다음에 너는 네가 갖추어야 될 게 지금부터 갖추어지는 게 늦어집니다. 요런 거. 요는 원리 법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응시는 항상 해도 관계없는데 내가 떨어졌을 때 정확하게 무엇이 내가 모질했던가 이런 걸 짚어갖고 다음을 준비하라. 요러면 됩니다. 터세를 하는 것은 터세가 아니라 했습니다. 에너지 질량. 우리가 질량이 모자라는데 질량이 있는 곳에 가면 견디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질량을 조금 갖추어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질량에 못 이겨서 내가 쫓기나는 것이지 이것은 터세를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고 더 간 사람이 이 박힌 돌을 빼는 거는 왜 빼느냐. 이 사람이 질량이 큰 겁니다. 신개발지에 가면은 들어온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게 또 질량이 더 커. 활동하는 이는 일의 질량이 워낙 크니까 그쪽에 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질량을 갖다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니까 이 바퀴 갖고 있던 그 토배기가 여기에다 자꾸 갖다 대면 좀 뽑아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놔둘 끼인데 요걸 자꾸 긁어친단 말이죠. 긁어치면 이걸 빼내고 여기를 평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모나게 나오는 거는 뽑히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나지 않으면 안 뽑힙니다. 안 뽑히는데 모나면 이거는 모난 놈이 정을 맞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는데 우리는 여기서 안이하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어떤 시대가 되면 이 땅을 쓸 때가 있어요. 이 지역을 발복시킬 때가 있는데 이때에 그냥 앉아있던 사람이 안 뺏기려고 자꾸 달라들면 너는 청소를 해본다는 얘기죠. 질량이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죠. 우리 고을을 지키는 게 크냐, 앞으로 미래를 위해 가지고 이거 발전시키는 게 더 이것이 질량이 크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 가지고 댐을 지어야 되는데 안 나갈라 그래요. 그럼 댐을 지 가지고 활용하는 게 질량이 큰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 동네를 지켜야 돼. 여기 질량이 큽니까? 이 나라에 무언가를 지금 수군 사업에 뭔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는 댐을 짓는 게 더 명분이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안 나갈라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작업을 하는 거죠. 요때 피해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때까지 그 고을에서 에너지 질량을 받아서 성장을 해갖고 더 큰 일을 하고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에 오로라이 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지금 치워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왜 안 듣냐. 요렇게 돼가지고 이제 깽패들도 갖다 이어버리고, 요런 꼴도 나는 겁니다. 근데 깍두기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큰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자꾸 나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사회적인 힘으로 하자. 이래갖고 깍두기를 모아갖고 갖다 이어갖고 청소를 시키려 하는 거거든요. 항상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 힘을 갖추어야 된다. 내가 갖추어서 내가 어떤 시대가 되면 빛나게 살 준비를 해야만 되지, 빛나게 살지 못하면 이거는 청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크게 가볼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우리밖에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인류가 지금 일어납니다. 인류 사회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준비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물결이 붑니다. 이 안에 돌입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안에 돌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이걸 못 풀면 우리는 가만 앉아서 당하게 돼가 있어요. 중국이 기저귀를 핍니다. 중국이 어디냐? 인류의 나무 몸통이에요. 고목나무가 인류인데 중국이 나무 몸통이라는 얘기죠. 몸통이 기저귀를 필 때는 어디가 움직이냐? 가지도 움직이고 이 뿌리도 움직여야 돼. 겨울에 물을 내렸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 하고, 이 고목나무의 몸통이 기저귀를 피고 이제 이 숨을 쉬며 일어날 때는 나무 가지도 나무 뿌리도 전부 다 이게 어떠한 반응이 옵니다. 지금이 그때거든요. 그러면 이 나무 몸통이 잠을 깨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몸통이 인류에 전부 다 에너지를 품어 올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역할을 한다. 나 몸통이. 이 몸통이 역할을 인류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이 설계가 안 나오면 우리는 이 준비를 안 하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뿌리에 있습니다. 몸통이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하면 뿌리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준비를 못 하게 되면 나무 몸통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는 뿌리에 충격이 와요. 이때는 우리가 못 견딥니다. 왜? 질량을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에너지 질량이 작기 때문에. 거대한 이 몸통이, 인류를 바칠 수 있는 몸통이 기저귀를 피고 인류에다가 뭔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뭔가 이게 질량 있는 에너지를 품어줘야 되는 게 나무 뿌리가 하는 일인데 이걸 못 내주면 몸통에서 몸살을 앓습니다. 이래 될 땐 뿌리에 충격이 와요. 이때 우리가 못 견딥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못 하면서 고소한다? 안 됩니다. 존앱. 저거가 뿌리에 들어와 버린다 이 말이죠. 요러면 어떻게 돼요? 박힌 돌 빼내는 거죠. 요 일 벌어집니다. 유고한 역사 있다며. 유고한 역사 있는 박힌 돌이다. 안 돼요. 역사는 과거의 역사고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날 너희들이 뭐를 할 수 있게 갖추었느냐? 요겁니다. 이때까지 힘 못 썼어도 돼.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여기서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우리 문화와 우리의 민족을 자랑하려면 오늘 어떻게 빛나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전부 다 알아주는 것이지, 오늘 빛나지 못하면 과거의 역사는 없다. 이게 박힌 돌 빠지는 겁니다. 이제 이 나라가 지금 까딱하면 박힌 돌이 될 판이다 이 말이죠. 크게 풀어가면 인류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박힌 돌로 해갖고 우리의 과거의 어대가 우리 거다, 어대에 우리가 우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뿌리가 있는 데인데, 여기가 누구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인데 자꾸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활동되는 이 질량이 크면 이거는 그 말로 해갖고 지켜낼 수가 없고 이거는 뭉개집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고장 저 고장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저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좀 그런 게 이제 분류가 조금 다른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를 많이 바른다. 이러한 경상도도 전라도도 충청도도 많이 다니면서 소시지를 보낸다. 이래 되면 아는 게 많아집니다. 아는 게 이걸 갖다 진로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삶이 어려운 거예요. 아는 거는 더 많다. 이게 경상도도 살아봤고 충청도도 살아봤고, 그러면 이 어디 이렇게 살아본 것 때문에 한 군데서 있는 사람보다 아는 거는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는 기운들이 이쪽 기운 저쪽 기운을 많이 내가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걸 질량으로 바꿔서 못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식도 이것저것 많이 갖추어 놨어요. 근데 이 갖추은 지식을 꽉 찼는데 질량을 바꿔서 못 쓴다라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얻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가면 우리가 굉장히 큰 질량들을 많이 얻었어요. 에너지를 얻었는데 이걸 갖고 질량 있게끔 바꿔서 쓰지 못한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주저앉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으로 바꿔서 쓰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행편이 어려워진 사람이 있어요. 행편이. 어느 정도 질량을 못 바꿔서지만 내가 빛나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행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은 행편이 어려운 쪽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생각할 여가가 없어요. 경제적인 행편이 떨어진 사람은 무조건 경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많이 벌라 그러면 절대로 안 줍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면 내 살 길은 다 있어요. 조금 내가 밥 먹기도 힘든다면 밥만 미기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야 돼요. 요거 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밥 먹기도 힘들게 산다. 그러면 밥만 잘 미기 주면 열심히 일하려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면 그럼 먹지 마라 마. 지금 밥 먹기 살기가 힘들지 않냐? 그럼 밥을 먹는 거는 힘 안 들게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요거를 해라, 요걸. 그러면 불만하지 마라. 밥은 내가 먹기 힘들지 않지 않냐, 지금은. 페이를 더 받으려고 그러고 조건을 따지고 하면 넌 여기서도 나가야 돼. 밥 먹고 사는 거는 힘이 안 들 정도로 주인이 그렇게 대해주면 그걸 나는 감사히 여기고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하고, 내 자신이 지금 못 갖춘 것도 조금씩 갖춰가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이제 계산인 거죠. 그냥 해. 그냥 언제까지 그냥 밥만 먹고 해야 되는데요 하면 이건 넌 벌써 계산이 돼갖고 이거 못 견디요. 그냥 해. 그렇게 하게끔 자연이 내한테 환경을 주었으니까 그냥 해. 변할 때까지 하면 될 까인가 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하면 빠른 사람은 100일에 변하고 조금 더 늦은 사람은 7개월에 변합니다. 석 달 열흘에 변하고 7개월에 변해요. 그 다음 조금 이렇게 늦게 하면 그 다음엔 1년 2개월에 변하고, 뒤에 아무리 변화가 없어도 3년 안에는 변하니까 3년, 이게 마진선이 3년이에요. 3년인데 이 3년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그 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한테 그 안에서 주는 환경으로 내가 흡수하며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3년 동안 변화를 안 하고 밥만 먹고 살게끔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3년 동안 그러면 아이고 뭐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안에 주는 환경으로 공부를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가세요.
다음은 어떤 일이 생기냐? 3년 동안 축적한 것이 너가 1년 만에 2년 만에 뭐 이렇게 변하게 안 해줘서도 너한테 이만큼 사람됨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만큼 변화를 조금씩 안 시켜준 게 한 방에 변화를 줄 일이 와요. 우리가 고시 공부할 때 말이죠. 찔끔찔끔인가 실력을 자꾸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하지 말고 그냥 변화가 안 일어나면 내 고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험이 있다 하니까 그냥 가서 치세요. 그냥 치고 요번에 걸려야지 이지랄 하지 말고 아니 내가 고시 공부를 하면 몇 년 해야 된다는 기본이 있잖아요. 꾸준히 공부를 하고 중간에 시험이 있으면 아이고 저 시험 삼아 가가지고 또 한번 치고 그러고 또 꾸준히 공부하세요. 왜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 떨어지지. 이게 이 사회 사는 방법이 다 똑같은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니한테 이 환경을 주시면 3년 동안은 내가 이걸 열심히 하리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3년 안에 네가 축적된 에너지만큼 분명히 변화를 일으키게끔 인연을 주어서 네 살 길을 크게 살 길 다 열어줍니다. 자연은 거짓말 안 해요. 나는 자연인이거든요. 자연에서 공부해왔고 자연을 통째로 씹어먹고 나온 사람이에요. 0.1mm도 틀리지 않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내 자리를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고 가라. 고개 들지 마라. 그 자리를 내한테 이거라도 이렇게 내 자리를 줄 때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열심히 그 사람을 감사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러면 돼 그냥. 절대로 니를 엉뚱한 대로 안 몹니다. 계산을 하면 이제부터 달라져요. 행편이 피이는 것은 니한테 지금 주어지는 조건을 감사히 여겨라. 어떤 사람은 이만한 수준이 되니까 이 자리에서 환경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바닥을 쳤으니까 바닥에서 환경을 줄 것이라.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내 환경에서 주는 거지 그거를 나는 다른 데를 잣대를 대지 마라 이 말이죠. 내 인생은 내 거야. 남의 인생을 내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될 수가 없어. 이해되죠? 우리가 이동수가 날 때 이거는 이동수예요. 이동수가 날 때 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도 이동을 안 하면 이동하게끔 다리가 꼬아져요. 이상한 일 또 당해요. 뭐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는 이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이동수가 일어날 때는 떠나고 싶은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한테. 왜?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자연을 읽는 데에 몸으로 읽어요. 이게. 그럴 때는 이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동을 하는데 조금 기초 공부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하면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이 집이 팔리면 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동할 자리가 어디가 좋을지를 먼저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동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찾으세요. 찾고 나서 이제 찾았습니다 스승님. 대자연객 했잖아요. 스승님한테 공부하면서 왜 대자연객 해요? 스승님 좋은 집 찾았어요. 가게 해줘요. 이래. 그러면서 나는 지금 요번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가면 좋겠어요. 이래. 공부 끝나고 나서 되면 되잖아. 스승님 공부하고 스승님한테 지금 이렇게 공부하면서 질량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대자연께서 그러잖아. 이게 무언가가 지금 내가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하나님한테 빌든지 저쪽 뭐 부처한테 빌든지 하라니까 진짜 부처한테 비는 덩신이 있어. 스승님한테 도움 받고 있을 때 스승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인연을 줘가 니를 거쳐서 뭐든지 쓰지. 니 모르게 하나님이 법을 안 쓴다니까 내 인연한테. 내한테 준 인연한테 부처가 한 불에 그 힘을 쓰면 부처 기탁매입 맞으려고. 인연을 내한테 주시면 내가 임자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느냐라니까. 근데 당신들은 내가 좀 아직 비밀 거니까 내밀어 가니까 조금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도 된다 이랬더니 진짜 그쪽을 찾네. 스승님 찾아. 노골적으로. 참말로. 스승님 찾으면 스승님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갈 거는 하나님한테 가고 부처 신장한테 갈 건 부처 신장한테 보내버리고 다 알아서 해준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애 좀 먹었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알고 행동해라.
그럴 때 우리가 내 자주 만나주고 있을 때니까 스승님 제가 여기 살기보다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내가 막 움직입니다. 이런 걸 질문을 했어야지. 그러면 너는 어떤 때니까 뭐부터 어떻게 해라. 법을 주지. 그럼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 지금은 수련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신바람 났습니다. 그 신바람 나는 동안에 어디에 살 건지 집도 조금씩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냐. 오늘은 이 집이 좋다가 일주일 지나면 여기는 별로고 저기 좋아 또. 그럼 또 한 달 있다가 보니까 또 공부하러 다니다 보니까 또 저기 좋네. 이거는 별로네. 이게 왜 그러냐. 네가 오늘 하루하루 크고 있다 야야. 오늘 크고 있는데 오늘 좋더니 내일도 좋을 것 같으냐. 신나게 공부하면서 자꾸 보러 다니라. 어떤 때가 되면 이만하면 질량이 내가 여기서는 한참 변하지 않을 때가 온다. 골로 가는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오늘 질량이 약할 때 봤던 거는 거기에 가버리면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멈추가 있으면 게 하는데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을 하니까 그때 이만큼 가면 이게 너무 또 약한 거야. 또 이동하고 싶은 거야. 공부하는 동안에는 학구방에 살면 어떠노?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리 밑에 있으면 어떠노? 신나는데. 우리가 신날 때하고 신이 안 나가 풀이 죽었을 때하고 사는 때가 달라요. 신나면 텐트 한 개 갖고 다리 밑에 있어도 신나. 그러면 꼭 좋은 집이 왜 필요하냐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동수가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집 보러 다니는 거야. 그것도 재밌어. 여기에 가서 허비받고 저기가 허비받고 저쪽에 기운도 다스리 보고 또 저렇게 이런 거 안 보이던 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공부도 좀 하고. 내가 집을 이동을 할 때 집 공부를 많이 해요. 이 집도 가보고 저 집도 가보고 부동산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는 것이 이동수 나설 때 하는 거예요. 그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이거 그냥 살자 이렇게 보다. 공부를 시켜버린 거야 그렇게가. 그러고 나니까 그냥 살자 이렇게 그 다음부터는 별로 안 보이는 거라 이제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움직일 때 보러도 좀 다녀요. 보러도 다니니까 너무 좋은 게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거나 처음부터 이렇게 딱 갈라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고 있을 때는 어떤 공부 신나게 하면서 계속 봐요. 그냥 달랑 옮기지는 마. 이렇게 언젠가 가면은 이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정리가 딱 돼갖고 보러 안 다닐 때가 있어요. 그 집에 가면 돼. 그렇게 내가 지금 요래라 조래라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한 거니까 재밌게 지내. 재밌게 지내다가 어떤 좋은 것도 살게 한 게 나올지 어떻게 아나. 그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요는 변동수에 우리가 한번 변했다. 그리고 이는 집 한 개 가지고 막 살라고 익하지 마. 재밌게 지내 그냥. 아니 내가 이게 우리 가족들이 몸 눈필 때 있으면 되고 밥에 볼 때 있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크게 가 크게. 언제 변동수가 올지 몰라. 적북 가지고 크게 가라고. 이해돼요? 우리가 이사를 한다라고 하고 지역을 떠날 때는 우리가 들떠요. 근데 우리가 들떠가지고 덤벙덤벙해. 그러면 남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남한테 기회를 도둑해 가라 하고 해놨는데 도둑해 가는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안 되지. 근데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똑똑하니까 얼렁해갖고 찾았지. 안 그러면 문 닫고 가지. 뭐 CCTV 누가 봐. 그렇게 해갖고 찾았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뭐 어떤 변명을 하든 하면 아이고 제가 죄송했어요 이러고 받을 거 받고 그러면 돼. 그것도 그 사람한테 일깨워주는 게 한순간이 돼요. 제가 부주의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그렇게 안 하고 이러고 좀 또 핑계 댄다 저거 막 나쁘게 쳐다봐 버리면 나는 여기서 못 깬 거예요. 깨달으면 내가 부주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려들은 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서 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상대들을 자꾸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할 일 아니에요. 저 사람 그는 도덕병이 들게끔 한 게 우리는 잘못이 없는 것 같냐. 이 사회에 지금 저쪽에 정치인들이 저렇게 뻔뻔하게 저렇게 하는 게 우리 잘못은 없는 것 같냐. 세상에 사기꾼이 판을 치는데 우리 잘못은 없는 것 같냐. 우리가 이 사회를 방치할 만큼 일어난 거니까 이거는 감수하면서 가야 돼요.
감수하면서 처리할 건 처리하면서 또 미안했고 또 처리할 건 처리하면서 미안했고 이렇게 가야지 상대를 미워하는 건 맞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야지 내 길이 열려요. 상대를 미워해버리면 내 길도 닫혀. 깨끗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꾸 오염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못했지만 스승님한테 내가 이거 작은 일이라도 작은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를 여쭤보고 따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해되게 따서면 내가 오늘 가면서라도 차 안에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래. 죄송해요, 아버지. 이러고 맑게. 그러면 자연은 네가 어떤 말을 하면 자연은 전부 다 이걸 처음 다 이 파장을 끌어다녀 버려요. 자연 자체가. 왜? 내가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내 사고를 일으켜서 내 영혼에서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이 자연은 그 파장을 다 가져간다. 그 대신 그걸로 해갖고 내 앞길을 또 만들어줘. 자연이 참 재밌는 거예요. 엄청난 공간이거든, 이 자연이라는 게. 너 생각만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자연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됐고 깨달았으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러고 또 아약도 좀 떨고,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딱 하고 나면, 만일에 이 지갑에 삿된 기운이 묻었어도, 이건 저절로 소멸돼 버려. 네가 찜찜하잖아, 계속? 그러면 이게 삿된 기운은 절대 안 가. 그럼 이걸 바꿔버렸지? 여기 삿된 기운이 분명히 다른 일로 해서 들어와. 이 물건에. 물건은 바꿨는데 여기 그 삿된 기운이 오는 게 아니고, 니는 지금 사고 자체가 삿된 거를 만지고 있어야 될 사고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삿된 기운이 지금 묻을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일어나. 도둑은 당한 놈이 또 당하거든.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놈은 또 아파갖고 병원에 가야 돼. 어려움을 당한 놈은 또 이렇게 해갖고 교회에서 풀으시면 교회에 또 가야 돼. 절에서 어려움을 풀어서 그럼 임시방편으로 풀었고 이게 답을 찾지 않았으면 또 절에 갈 일 생겨.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 도움 받으려고. 요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한테 달렸다 이 말이에요. 내한테. 내 기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몰랐어요 이러고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내가 사과 안 해도 돼. 아버지한테 사과하고 그 사람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이 기운이 싹 정리가 돼가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가. 그렇게 살아야지. 오케이? 제가 정법을 만나서 100일 공부만 100일마다 이렇게 이동수가 와가지고 지금 결국까지 왔는데 지금 3차 100일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화가 오는 거는 느끼겠는데 진정 어떤 방향이 나든가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는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세 번째 100일 공부인데 이게 무슨 또 다시 이게 그래서 항상 지금도 현재 초조하고 좀 조심조심하고는 있다고 그러는데 좀 모든 행동거지나 말이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내가 물을게요. 100일 동안 공부를 했다는데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부 헛됐네요. 그죠? 공부를 했으면 근거가 남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가 물으면 말로 설명을 다 하든지 너 자료를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든지. 이제 우리가 글을 왜 배웠어요? 내가 이 중요한 공부를 하면 하루하루 걸 전부 다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을 다 해서 이 자료가 있어야지 공부한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 그냥 웃었다, 울었다, 서로가 다투었다, 끝났다. 끝났지 뭐해라 뭘. 자료가 있어야 검사를 받죠. 스님한테 100일 공부하고 검사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래 자꾸 100일씩 또 해야 되죠. 언제까지? 네 자료가 나올 때까지. 이제 요번에 100일 동안은 자료를 만드세요. 100일 기도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이게 100일이나 석 달 열흘이라는 것이 우리 기도를 하면요 3일 기도 그죠? 7일 기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100일 기도하면요 뭔가 전폐를 하고 하는 게 100일 기도였었어요. 우리 기도 100일 기도도 100일 기도를 정확하게 한다라고 할 때는 회사고 모시고 전부 다 놓고 가족도 놓고 자식도 놓고 내가 절에 들어가든지 교회 가든지 산에 들어가든지 100일 동안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노력을 하는 것은 100일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100일 동안에 내가 모든 책임감도 다 놓고 이걸 뇌를 바치는 것인데 이게 지금 100일이 자료가 없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은 너가 노력한 게 있으면 자료가 남아줘야 되는 게라. 나는 글을 안 배웠기 때문에 글로 자료 못 만들어요. 나는 내가 100일 동안 한 것을 말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타자를 치면 다 나오도록 쫙 풀어 말합니다. 한 뜸도 안 빠지고. 글을 안 배운 대신에 나는 그런 능력을 키워온 사람이거든요. 내 같은 능력이 없으면 기록하세요. 기록을 해서 내가 한 달쯤 30일 하고 나서 이걸 다시 한번 훑어보고 총정리도 한번 해보고 이것이 내가 30일 리포트를 쓰는 겁니다. 그래 또 30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 리포트가 나오죠. 그때는 70일 하고 나면 리포트가 나와야 돼요. 30일, 70일. 그래갖고 100일 다 끝나고 나면 요때는 논문을 꺼내야 돼요. 응? 그래서 요에 논문이 나와야 네가 진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게 나와줘야지 점검을 하죠. 내가 진짜 100일 공부, 100일 내가 성급 100일 공부한다면 여기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정말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이 뿌리를 박으면 좋으냐?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이동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 거죠. 그쪽에 갔을 때 나는 뭘 얻었더냐? 또 저기 갔을 때는 뭘 얻었느냐? 여기 가서는 뭘 얻었느냐? 이 얻어가 왔다면 지금 이런 소리 안 했을 겁니다. 근본을 모르고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매일 다닌 거죠. 그냥. 우리는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의 환경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거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갔던 거예요. 그쪽에 공부가 끝나면 어떤 쪽에 가서 그 공부를 또 해오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모여가 가지고 이 사회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국내에서 이사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외로 이쪽에 저쪽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그냥 찌끼미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여기에 다니면서 많은 환경을 접하는 것을 우리가 말을 들었을 때, 어디도 있었네, 이게 듣기가 좋아요. 여기 찌끼미로 있었네, 이 소리가 듣기 좋아요. 찌끼미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우물 안에 그거밖에 모른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내한테 조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더라도 이 집에 못 있고 항상 이렇게 어디 가갖고 뭐 몇 개월 또 며칠 이러면 내가 전국 팔도를 다닐 수 있는 이 환경은 대단한 능력을 준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그 근본을 모르고 그냥 시간을 때웠다면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인생이 참 무상한 거죠. 얻으러 갔어야 된다. 이 기초를 우리가 알고 살았더라면 내가 다닌 곳에서 전부 다 내한테 도움되는 일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인연을 줬고 또 새로운 환경을 줬고 이거를 공부를 만지면서 새로운 내가 능력이 생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적응을 하면서 또 인연을 줬고 그런 환경을 줬고 우리한테 공부를 주는 거는 니한테 어떤 환경을 주는 게 니 공부지. 이 환경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만지면서 내가 많은 공부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소화를 하느냐는 이건 네 능력에 달리가 있는 겁니다. 기초 공부를 안 하면은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시간 지나고 얻는 거는 없는 거죠. 지금 40대 후반에 정법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다니더라도 이걸 가만히 정확하게 잘 풀어가지고 거기에 갔을 때 이러한 환경이 조금씩이라도 이걸 정리를 해갖고 내한테 소화를 시키면 내한테는 큰 기운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기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못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사를 나는 그래 많이 다녔다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그만한 환경을 줬는데도 나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법을 이게 진리를 만나는 것은 너희들이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던 걸 다 실로 전부 다 깨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환경들을 정법 강의를 들으면 생생하게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반성할 건 반성이 되고 그때 이렇게 했을 것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구슬이 하나의 실을 깨갖고 작품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까지 네가 살은 것들이 전부 다 네한테 다시 에너지로 변한다 이 말이죠. 그냥 이리저리 살았는데 그냥 팽개치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고 가쁘는 게 아니고 인자는 모을 때다. 정리할 때다. 네가 살았던 게 뭐였었음을 알고 그걸 후회하지 말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들어서 이제 실에 깨어라. 앞으로 미래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공부시킨 겁니다. 내가 팔도를 이게 누빈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걸 뭐 누가 이렇게 그 과거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역마살이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조끼는지를 지금 모르고들 하는 소리예요. 딴 사람은 그렇게 다니려고 그래도 팔도를 다닐 수가 없어가 못 다니는데 나한테는 그런 조건을 줬잖아.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해가 돼요?